안녕하십니까. 트렌드 코리아입니다. 오늘도 재미난 트렌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. 이혜원입니다. 네, 이수진입니다. 혹시 박사님 요즘에 즐겨보는 프로그램 있으세요? 저는 야생 버라이어티 정말 매주 보고요. 저도 그 재밌어요. 여행 프로그램 아주 좋아합니다. 약간 나가고 싶으시나? 맞습니다. 저는 근데 사실 요즘에 이혼 프로그램을 저는 좀 많이 잘 보고 있거든요. 네, 인기 많더라고요. 네, 재밌어요. 네. 혹시 몇 번 보신 적 있어요? 저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. 한번 보세요. 근데 요즘에 좀 이혼 컨텐츠 그리고 이혼 그 TV 프로그램이 진짜 인기가 많거든요. 수치로 좀 말씀을 드려보자면 예를 들어 TV조선에서 했던 우리 이혼했어요 라는 프로그램은 최고 한 8%까지 찍은 적도 있고요. 그 다음에 JTBC에서 요즘 제일 핫한 프로그램 중에 이혼 숙녀 캠프라는 게 있는데 그거는 이미 이제 시즌2가 결정이 돼서 진행이 된다 하고 그 다음에 지상파에서도 뭐 MBC, MBN 다 통틀어서 약간 이혼 관련 프로그램은 항상 또 세팅이 되어 있고 그리고 OTT 딱 보면 상단에 항상 1, 2등에 약간 이혼 관련 콘텐츠가 있는 현상을 사실 저희도 많이 보고 있죠. 네. 그래서 생각해보면 이혼 콘텐츠가 요즘 특히 더 인기인가? 라고 생각해보면 좀 그렇지도 않거든요. 네, 사실 사랑과 전쟁 같은 프로그램이 예전부터 있었던 것 같아요. 이제 우리 연배가 나왔죠. 네, 이제. 사주 후에 뵙겠습니다. 네, 사주 후에. 근데 맞습니다. 실제로 저희가 이제 IMF 이후에 이혼율이 급등하면서 그때 당시 그 프로그램이 인기가 많았고 미국에서도요. 디보스 코트라고 해서 아주 오래된 리얼리티 프로그램인데 41시즌까지 편성이 돼서 여전히 인기가 많은 그러니까 사실 이혼이라는 컨텐츠가 요즘 좀 많이 부각이 된 듯 싶지만 사실은 좀 인기가 많은 요소가 있는 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면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다른 사람의 이혼에 관심을 갖고 또 그런 이혼 과정들에 흥미롭게 여기는 걸까요? 그렇죠.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기억하시나요? 저희 트렌드 코리아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중에 하나였던 그 감정 대리인이라는 키워드가 있죠. 예를 들어 아리스토텔레스가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. 타인의 비극을 보면서 우리가 약간 정화작용을 일으키면서 심리적으로 약간의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현상이 있다.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혼이라는 그 핵심적 콘텐츠가 꾸준하게 좀 살아온 어떤 요소가 되지 않나? 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. 다른 사람의 불행에서 오히려 마음의 위로를 받는다는 게 굉장히 공감은 돼요. 그렇다면 요즘 더 이혼 프로그램들이 부각되는 이유는 뭘까요?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약간 회복적 서사가 있다. 이렇게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특히 이 사람이 우리가 조금 이해 안 되는 행동을 했을지에 대해서 상담가와 연결이 되면서 실제로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그 행동의 이유도 이해가 되고 동시에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까지 잘 이렇게 보여주고 있어서 회복적 서사라는 이 핵심적인 요소가 요즘 이혼 콘텐츠에 반영이 되어서 더 인기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봤어요. 네, 저도 기사에서 봤었는데 어떤 연예인분이 그런 이혼 프로그램에 나온 이후로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. 맞아요. 조금은 긍정적인 효과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. 네, 맞아요. 그래서 제가 이게 진짜 사실일지 저도 약간 티잖아요. 그래서 데이터를 열심히 서칭을 해봤어요. 그랬더니 2024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은요. 지난해 국내 이혼 건수가 91,151건. 그러니까 작년 대비 한 1.3% 감소했다라고 하더라고요. 근데 이게 28년 만에 가장 적은 수치다. 그 중에서도 이제 40대 이하 젊은 연령층에서 이혼 감소 현상이 좀 두드러지게 보였다라는 것도 특징이었고요. 지난해 기준으로 했을 때 혼인 건수가 무려 14%나 올랐습니다. 통계청에서 조사를 했어요. 특히 결혼에 대한 인식에서 해야 된다? 해야지 않나도 된다라는 그 응답한 비율을 보니까요. 2022년에 50%였던 것이 2024년 52.5%로 좀 소폭 상승했다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요즘에 좀 결혼을 해도 되겠다라는 어떤 젊은 층의 인식 변화가 조금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. 네, 그러한 인식 변화들이 확실히 건수에서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네요. 제가 또 인터뷰를 좀 해봤어요. 네. 그 이혼 전문 변호사분들과 최근에 상담을 나눌 일이 있어서 나눠보니까 물론 그게 맞대요. 그러니까 통계적으로 수치적으로는 그 이혼 건수는 좀 줄어들었고 혼인 건수는 늘었는데 근데 자기가 이제 직업 현장 체감상은 사실 잘 모르겠다. 오히려 는 것 같다.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. 특히 이런 게 있죠. 통계에 잡히는 건 실제로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한 상황에서 이혼을 한 그 통계만 잡히는 건데 근데 현실에서 보면은 특히 요즘은요.
이제 혼인신고하지 않고 바로 사실혼 관계 오래 유지를 하다가 우리가 좀 살아보니 네. 좀 문제가 있다 이래서 네. 사실혼을 파경하는 경우가 네. 좀 많다. 굉장한 아이러니가 있네요. 결혼에 대한 인식도 변화가 있고 또 이혼율도 계속 늘어나고 그것이 두려우니 또 오히려 결혼을 하지 않고 하지만 헤어지는 비율은 계속해서 있고 맞습니다. 너무 정리 잘 해주셨는데 이혼이라는 것이 절대적인 수치는 좀 없는 것 같아요. 워낙 우리가 가정의 형태도 다양하다 보니까 이혼 건수만으로 보기에는 우리가 지금 이혼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좀 제가 확답을 하기는 어려운 것 같지만 확실한 변화는 좀 문화적으로 약간 유연하게 어떤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고 있는 건 확실한 것 같다. 네. 그러면 이런 분위기에서요, 이혼 프로그램에 조금 부정적 영향은 없을까요?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그들이 주고받는 감정이나 어떤 행동들이 좀 부담스러워서 안 보는 것도 있거든요. 네, 그래요. 근데 이게 실제로 좀 부정적인 영향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. 예를 들어 좀 과도한 폭언, 신체적인 폭력과 관련된 그 사정이 너무 적나라하게 노출이 된다거나 혹은 그 출연자 한 명을 좀 너무 악마화해서 자극을 유도하는 연출이 있다거나 자녀가 2차 피해를 받게 되는 이런 현상도 있기 때문에 좀 정리를 하자면은요, 이제 남의 어떤 이별, 혹은 이혼, 이런 이야기에 단순하게 몰입하는 것이 아니고요, 좀 그 안에서 어떤 갈등이 있고,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잘 회복하고 조정할 수 있는지, 그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떤 지혜를 습득할 수 있는 기회로 보면서 그 컨텐츠를 소비하면 좀 좋을 것 같고, 이혼이라는 것을 단순한 수치 현상으로 딱 보는 게 아니고 좀 유연하게 문화적으로 좀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좀 마무리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이혼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모양의 가족, 또 여러 형태의 가족의 흐름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이혼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화두를 던져주신 이수진 박사님 감사합니다.